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세를 맞이를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걸까요? S&P 500 지수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대형주 위주의 흐름이죠. 3.5%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나스닥 지수가 거의 5% 가깝게 폭락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2%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요. 지금은 먼저 들어온 국내 경제 지표 속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경상수지 이 규모가 나왔는데요. 74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74억 달러이죠.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상품 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수지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69억 달러 이상으로 나타나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거의 8억 달러 가까이 증가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수지가 적자 규모가 축소가 되어서 긍정적이었거든요. 여행 수지가 개선이 됐었는데 7월 이런 흐름들이 다시 서비스 수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상품 수지는 6월이었습니다. 흑자 규모가 축소가 됐었거든요. 이런 흐름들도 반영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경상 수지가 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지난달도 확인이 됐었지만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경상 수지는 8년 만에 가장 적은 흑자폭을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흐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 영향을 얼마큼 받았는지 저희가 이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가는 건 또 긍정적이네요.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글로벌 주요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의 주요 외신부터 만나보시죠. CNBC에 따르면요, 이 RW 투자 자문회 존 윌리엄 설립자가 있는데 자산 가격이요 민스키 모멘트로 알려진 급격한 붕괴 시점에 이르렀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마지막으로 봤던 그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가능성 이게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스키 모멘트는 경제학자 이름에서 따온 그런 경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강세장에 이어 나온 갑작스러운 시장 붕괴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고요. 전례 없는 재정과 통화 정책에 따라서 시장에 힘을 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신용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윌리엄은 폭락의 여러 요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최근 기술주 등 시장은 올랐지만 굉장히 좁은 범위의 시장 상승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변동성과 더불어서 유동성, 코앞에 닥칠 수 있는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가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인데요. 유권자들을 향해서 11월 대선 때요. 우편 투표도 하고 현장 투표도 하라라고 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자신의 우편 투표가 제대로 집계가 됐는지 이걸 꼭 확인하라라고 권고한 건데요. 만약에 집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다시 투표하라라고 얘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선거 진실성을 해치고 불법을 조장한다라는 강한 반발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선거 사기 그리고 부정 선거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자,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의사협회 정부와 9시 반에 합의 이후에 현장 복귀가 됐다고 합니다. 파업 종료 소식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글로벌 뉴스도 전해드리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자 오늘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던 뉴욕 지수가 결국에는 한 번은 조정을 맞게 됐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국제유가도 동반해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나스닥이 5% 넘게 폭락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유가도 장중에 한때 3%까지 급락세를 나타내다가 오후 들어서도 그래도 좀 낙폭을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WTI의 브렌트유가 모두 함께 하락하는 양상이었고요. 미국의 실업률이 좀 줄어서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긴 했지만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회복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다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일단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제 금 가격도 하락을 했는데요. 해지 수요 때문에 하락을 하면서 온스당
$1,937, 0.4% 정도 하락하면서 국제 금 가격은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시장에 전체적으로 기술주 위주로 급락 조정세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 백신을 빨리 임상시험을 마치고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은 계속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파이자가 이번에 또 긍정적인 소식을 내놨는데요. 글로벌 제약사 파이자가 10월 말에는 백신이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현재 18세에서 85세 참가자 3만 명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3단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10월에는 어쨌든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파이자의 알버트 보올라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빠르면 10월에 규제 당국의 최종 결과를 보낼 예정이라고 하면서 역시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고 여기에 임상시험을 마칠 것을 제약회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 미국뿐만 아닙니다. 프랑스의 제약사 사노피와 영국의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도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1과 이상 시험에 돌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두 회사는 12월까지 연말까지 최종 임상 시험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백신에 대한 승인을 받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코로나19의 백신이 언제쯤 개발이 되고 임상에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 시장에 나타나게 될지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 이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결국에는 조정이 한번 나왔습니다. 저희가 며칠 내내 미국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결국에 나스닥을 포함해서 일제히 뉴욕 증시가 조금 폭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기술주들이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이 특히 낙폭이 컸죠. 네, 애플이 8%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등이 모두 떨어졌어요. 네. 대부분.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일각에서는 역시 미국 주식 시장이 기술주 위주로 상승을 하면서 얼마나 불안한 시장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건강한 조정이다.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뿐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적습니다만 오늘 충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낙폭을 얼마만큼 기록할 거고 이를 얼마만큼 또 회복하면서 내성을 확인해 줄 수 있을지 이게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입니다. 네, 자 미국의 큰 폭의 하락이 과연 우리 시장 오늘 금요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 굿모닝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시장의 승기를 잡아볼 수 있는 챔피언 전략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김도호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긴장을 해야 될까요? 뉴욕 증시가 3월 이후에 최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또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어제 저도 밤늦게까지 시장을 좀 지켜봤는데 장 네. 초반에 그 글로벌 증시가 약간 좀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역시 뭐 테슬라 가장 우리가 핫했던 나스닥을 이끌었고 뭐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기술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하락세를 좀 많이 보였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역시 공포 매물이었다라는 측면도 있고 뭐 워낙 많이 올랐던 측면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 경제 실업자 지수 지표가 나왔는데 뭐 지표 역시 조금 양호한 흐름은 있었지만 좋아진 건 없습니다. 그 말 그대로 실업자 지표는 말 그대로 그만큼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좀 감소했다라는 거지 경기 회복이 완전히 됐다라는 측면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움직임, 변동성밖에 없다. 하지만 시장은 워낙 거기에 반대로 경기는 좋지 않고 침체라는 위기를 겪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지수는 너무 많이 올랐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그럼 언제 터질까라고 했던 시한폭탄 같은 게 일시적으로 좀 터졌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뭐 장기 조정이냐 아니면 단기 조정이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일단 판단했을 때 아직 조금은 더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도 지금 야간 쪽에서 조금 더 하락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조금 더 1%대 이상 떨어지는 거 봤을 때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역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어제 하락했던 폭을 봤었을 때 나스닥이든 뭐 S&P 500 대형주 위주의 좀 하락세는 있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5%대 하락까지 이어지는 장 초반의 하락세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그 역시 가장 무게감이 있는 S&P 500 대형주 위주의 흐름들이 조금 크게 하락했었다. 그리고 역시 공포지수가 그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공포 매물이 나왔었고요. 시장이 너무 막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공포심리 조금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쪽에 시선을 조금 많이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이 자리는 좀 차익 시장에 대한 매물의 출현이 조금 우위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추가적인 하락폭은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 11,000포인트 자리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 여파가 있을 것이다. 한 4%대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을 좀 예상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S&P 500 역시 뭐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좀 워낙 컸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하락이 있겠지만 그 추가적인 하락은 제가 판단했을 때 한 3,300까지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애플하고 테슬라의 하락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 볼 수 있는 측면은 역시 단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액면 분할, 개별 이슈로 인해서 상승했던 부분들이 반납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업 내부적인 임원들이라든지 주식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주도주가 무너지면 시장 전반적으로 소외됐던 종목들이 따로 움직이기보다는 그 흐름을 같이 하면서 매물들, 자본의 흐름이 조금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술주 흐름에서 경기 민감도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얘기, 코로나 치료제,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완벽하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결론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기간이 좀 당겨졌다라고 나오는 뉴스이기 때문에 역시 아직 경기 민감주, 저는 코로나 민감주라고 표현하는데 어제 일부 반사 이익처럼 좀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지만 그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도 일부 좋았다가 다시 마이너스 전환되는 흐름, 전통주의 흐름들이 좋았다가 좀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좀 체크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역시 기술주, 주도주가 무너질 때 반사이익으로 올라가는 개념보다는 같이 조정을 거쳤다가 자본의 흐름이 희석되면서 이동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게 조정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좀 상승폭을 유지하다가 미국 개장 이후에 조금씩 소폭 하락하다가 하락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역시 그 하락폭이 상승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는 조금 소폭의 하락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000까지 일단 보고 지켜보고 그 자리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한 쪽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또 국내 증시를 좀 살펴봤을 때 역시 오늘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장이 빠졌는데 유럽 증시는 글로벌 증시가 다 선물 시장도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시장도 개파락을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판단했을 때 개별적인 이슈나 정책적인 이슈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 경상수지가 9개월 동안 올라갔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거는 일부 약세에서 조금 그 폭이 줄어드는 측면에 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하지만 하방 지지력은 아직 일단은 존재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어떤 지표나 경제 분위기보다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같이 무너질 때는 소폭의 하락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워낙 미국 증시가 낙폭이 컸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개파락하는 흐름. 그리고 그 하락의 주도가 역시 IT 쪽이었다라는 게 국내 증시에 역시 IT 쪽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 낙폭은 일단 지지력을 개파락으로 우리나라 시장 끝나고 난 이후에 개파락으로 출발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그 지지 여부가 있는 자리를 이탈하는지 아니면 지켜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오늘 변곡점이 있을 거다라고 몇 번을 얘기 드렸었는데 그 변곡이 아래쪽으로 나타나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위쪽으로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공포, 말 그대로 지금 이거는 아마 공포 매물 출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공포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더라도 그 깊이는 제가 판단했을 때 2145포인트를 얘기 드렸는데 낙폭이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자리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자리까지 오는데 이 저점 라인, 두 번에 걸쳐 있는 이 저점 라인을 이탈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초가가 위쪽으로 2330포인트대 위쪽으로 출발했을 때는 한번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는 다시 2330포인트를 다시 위쪽으로 상단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위쪽으로 다시 개파락을 메꾸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이탈할 경우 이 저점 2280포인트를 이탈할 경우에는 그 낙폭이 한 5%대 정도 되는데 이 이탈할 경우에는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저는 이런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현금이 부족하다라면은 일부 잔고 손절 개념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전량 종목 손절하는 게 아니라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전체적으로 비중을 축소해서 그 물량을 아래쪽에서 다시 담다던가 그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가지고 있던 종목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종목들의 섹터군을 좀 체크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2140포인트에는 계속 내려가는 흐름 안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사는 1차 매수 영역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2145포인트, 2160포인트 자리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매수 조건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시장은 오전장은 일단 개파라고 출발해서 약세를 보이다가 역시 코로나에 대한 부분 2.5 단계를 다시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지지와 다시 반등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아니면 추가적으로 연장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역시 조금 연속성을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장중 10시 이후에 발표, 확진자 수 발표 이유와 그리고 연장에 대한 여부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 때는 역시 코스피 2330포인트 그리고 그 아래쪽에 무너지는 자리를 2275포인트 정도를 잡고 체크해보자. 이렇게 일단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오늘 글로벌 전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흐름이 조금 약세로 간다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좀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네,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 IT 종목들 개파락 출발 가능성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리스크 관리 종목들 잘 신경 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주가의 방향성에 있어서 코로나19 중요한 변수니까 이 부분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호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원래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굿모닝 2부 마무리된 이후에 9시 40분 주식 챔피언 쇼가 펼쳐집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고민하실 분들은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역시 함께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어제 순매수를 좀 마감해줬습니다. 6거래일 만에 순매도를 마감했습니다. 6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해줬는데요. 자, 외국인이 1,9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어제 우리 증시를 좀 끌어올려줬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함께 매도했고 기관은 역시 다시 또 4거래일 연속으로 우리 시장을 순매도하면서 여전히 좀 힘을 불어넣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 코스피는 샀지만 코스닥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양상이었습니다. 70억 원 정도, 규모가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크진 않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70억 원 정도 순매도,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41억 원, 13억 원 정도 순매수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한 종목을 콕 찍어서 한번 최근의 수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상승한, 그러니까 1월부터 최근 9월 초까지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 우리 시장에서 말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가장 높은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옆에 써 있는 신풍제약입니다. 자, 올해 신풍제약의 주가가 무려 20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개인과 외국인들 또 기관의 수급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올해 2000% 넘게 상승하고 있는 신풍제약의 이 화력,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6월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한참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전체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누가 먼저 개발할 것인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자, 그때 이 신풍제약도 코로나 치료제로 엮이면서 한번 이슈가 있었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에 말라리아 신약 이 피라맥스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신풍제약이요. 자, 이러면서 신풍제약에 대한 관심들, 테마주로 하나가 형성이 되면서 코로나 치료제로 이 신풍제약이 테마에 접근을 하면서 함께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그 주역은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6월 초부터 7월 23일까지 계속 신풍제약을 사고 팔고 계속하면서 그런 거래들이 이루어졌고 한 183억 원 넘게 순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6월 초부터 7월 23일 한 달 반 정도 이 기간 동안 무려 주가가 466.82%가 급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들의 입질로 신풍제약이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이 있었죠. 자, 이러면서 이 신풍제약의 몸집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신풍제약의 시가총액이 5조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신풍제약이 그러면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아까 23일까지는 주가가 많이 치고 올라갔지만 그 이후로 23일 그리고 그럼 이틀 동안은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40% 정도 주가가 좀 급락을 하면서 이제 신풍제약 올 때까지 왔다, 다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이 MSCI 지수에 편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신풍제약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7월 24일 기준으로 신풍제약의 시가총액이 5조 6천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MSCI 지수에 편입할 수 있는 이 시가총액의 기준점을 4조 원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돌파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풍제약이 MSCI 지수에 편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됐고요. 자, 그러자마자 이제는 개인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신풍제약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 신풍제약의 수급 바통을 이어받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7월 27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단 이틀만 빼고 계속 신풍제약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신풍제약을 순매수하고 있고 어제도 역시 신풍제약을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 자, 말씀드렸던 상황 7월 27일부터 어제까지 무려 외국인들이 3,300억 원 넘게 이렇게 신풍제약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아까 개인들의 순매수 때문에 400% 넘게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또 8월 14일부터 최근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에 힘입어서 2차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108% 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 자, 이렇게 개인들이 입질로 시작해서 펌핑으로 시작해서 시작된 신풍제약의 랠리가 이제는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넘어가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개인들이 스마트하게 외국인들이 사주네,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서 차익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27일부터 개인들은 오히려 3천억 원 넘게 외국인들이 산 만큼 오히려 파는 양상을 나타냈죠. 개인들이 판 것을 외국인들이 그대로 받아가는 양상.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하지만 이 신풍제약에 대한 버블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증권사의 탐방 리포트 전문가들이 신풍제약을 실제로 방문을 해서 회사를 방문을 해서 뭐가 좋을까, 왜 주가가 오를까 확인을 해봤는데 결론은 리포트를 낼 게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신풍제약의 단적인 예로 영업이익을 확인해 보면 2017년에 영업이익이 90억 원이었고 2018년엔 69억 원, 그리고 작년에는 20억 원, 영업이익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신풍제약은 어쨌든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버블이 형성됐고 이런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외국인이 그런데도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과연 괜찮을까? 외국인이 이렇게 끌어올린 테마주를 우리가 투자해도 괜찮을까라는 의문점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 투자자들, 전문가들은 좀 조심해야 한다. 신풍제약 너무 버블이 많이 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두 종목이 공통점이 있는데 필연적으로 주가 상승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왜 필연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주가 상승의 원동력 지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인데요. 최근 시대가 요구하는 그걸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바로 친환경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3일이었고요. 노르웨이의 해운 그룹인데 이름은 윌헬름센이라고 합니다. 윌헬름센, 이 회사와 이 가스 운반선 그리고 해운 환경 변화 공동 대응하자라는 업무 체결인데 쉽게 얘기해서는 LNG 해상 운송 사업 이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소 에너지 이런 힘도 정책적으로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하고 있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는 국내에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 이제 공동체 이런 부분인데 협력 그런 출범에도 동참하는 등 앞으로 수소 SCM 사업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소 SCM은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그리고 유통하는 일련의 체계를 다 묶어서 망으로 묶어서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수소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는 전략적 의지가 포함이 됐거든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SCM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앞서서 윌헬름센이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글로벌 파트너사와 돌파구를 앞으로 마련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현대글로비스의 전략적인 파트너사이자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윌헬름센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이쪽에서 완성차 그 해상 운송을 PCC라고 하거든요. 완성차 해상 운송 PCC 그런 부분을 좀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유럽의 물류 회사와 이 PCC 해상 운송 협력 이런 부분을 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호평이 있었고 앞으로 신규 투자 사업도 함께 하니까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믿어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시대의 요구, 그래서 모빌리티와 친환경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달에 현대글로비스와 인천공항과 함께 로봇을 활용해서 스마트 주차 개발을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자율주행 로봇 개발 스타트업 이런 부분 지금 그리고 스마트 물류 서비스 개발 이런 부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글로비스 역시 신사업 투자를 아끼지 않을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금 역시 2조 원 이상 쌓여 있다라고 얘기해서 자금력이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거고요. 지금 20년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 현금이 2조 원 이 부분이 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요구하는 신사업 투자에 아낌없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 자산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자금 여력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수 구간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수 유지, 목표 주가 18만 원 유지하라는 전략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C 강자 그리고 업무 협약 글로벌 파트너스와 한 현대 글로비스 만나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워닝 머티리얼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필연 쪽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해드리면요. 우선 워닝 머티리얼즈는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중에서 이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이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을 봤을 때 전 분기 대비해서 모두 성장하는 흐름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실적단에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앞으로의 일정 그리고 이미 지나왔던 일정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1분기 그리고 2분기 이렇게 3분기 나눠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분기 매출입니다. 분기 매출이요. 이 3월에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지금 분기 매출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원인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죠. 코로나19 이전에는요. 계절성이었습니다. 계절성을 쉽게 얘기하면 비성수기에서 성수기로 진입하는 그런 단계에서 분기 매출이 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코로나19 이후에는 그 분기 매출이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원인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인즉슨 공급 채널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 얘기인데 그 공급 채널의 불확실성 그게 어떤 분기 매출의 성장 동력이 되는지 그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공급 채널이 불확실하니까 재고를 쌓아두려고 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해서 재고 축적 수요가 재차 증가한다 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일단 1분기는요. 코로나19 발발 이게 재고 축적 수요를 촉진했다라고 하고요. 2분기에는 평택은 디램입니다. 그리고 시안은 3D 낸드 플래시 이 신규 생산 라인이 재고 축적 수요를 또 견인했다라는 부분이고요. 3분기는 추석 연휴가 평소와 달리 9월 말에 시작이 됩니다. 좀 늦게 되고 또 중국 국경절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9월에 영업이익이 영업일이 일수가 상대적으로 짧다. 그래서 재고를 축적하려는 수요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다 재고 축적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3D 낸드 이제 전방 산업 쪽에서 좀 끌어다 줄 수 있는 요인인데요. 고단화가 지속이 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경쟁력을 경쟁력 이런 수준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에칭용 특수가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거라고 하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특수가스 이런 부분 공급하잖아요.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가늠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어떨까요? 사실 4분기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재고 축적 수요가 여전할 것으로 앞서서도 우리가 만나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돈 워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종목 워닝 머티리얼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 흐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나눠서 맡아보면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인데 3분기에 이게 고점을 52주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이때가 8월 6일이었습니다. 8월 6일 날 3만 원 선을 넘어섰거든요.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모멘텀 때문에 다시 3만 원 선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37,000원 유지하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앞으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두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두 번째는 워닝 머티리얼즈 주가 상승의 촉매제 원동력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헬스케인들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주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향후 5년간 정책금융회사 100조 원, 민간금융회사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그 뉴딜 정책에 있어서는 뭐 그린과 디지털 두 가지로 나눠져 네. 있었죠. 근데 저희는 오늘은 그린 쪽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그 기업 세 군데 정도의 기업이 화상회의로 함께 참여했던 기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풍력 관련 기업 중 하나인 네. 유니슨,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쪽에서의 NHN, 이런 기업들이 함께 화상회의로 참여를 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에 이런 업종에 힌트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그린 뉴딜 쪽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풍력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화상회의에 참석한 기업 그 중에서도 풍력 기업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풍력주들의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바로 관련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CS 베어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주이고요. 이 종목의 주가 흐름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 뉴딜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S 베어링은 이제 CS 윈드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상장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새내기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장 이후에 흐름이 좋지 않았다가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로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기대감, 그리고 정부나 글로벌에서의 이런 ESG 환경 관련한 투자 흐름에 힘입어서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풍력 발전기가 보시면 이제 날개가 있고 타워가 있고 그 안에 보시면 베어링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원활하게 회전을 도와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제조하고 관련된 쪽으로 납품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이런 해상 풍력이나 이런 풍력 발전 단지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상당히 크게 레벨업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S 베어링이 어떤 종목인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풍력 쪽에서 계속해서 투자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승세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고점인 게 아닌가라는 좀 부담을 느끼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전략을 잡아본다면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주가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정당한 가격이냐를 보기 위해서는 실적을 같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레벨업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면은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코로나19 이슈가 있었죠. 아무래도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해외에서의 발주라던가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지연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것들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의 이런 수주나 매출의 발생이 조금 더 이연되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 실적을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되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 퍼 25배 정도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배가 그럼 맞냐 적냐를 봤을 때는 업종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지금 실적에서 대비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추가 수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밸류에이션이 좀 중요하겠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풍력 관련된 업종 테마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고평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가격은 용인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업종 대비해서 PER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점 평균이기 때문에 그다지 주가 고점에 대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현재가가 25,000원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조정을 한번 받고 급등이 나왔다가 한 며칠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이 좀 나왔었죠. 예. 그러면서 고개를 좀 들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자 미국 시장의 급락 여파로 인해서 추가 조정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기업은 21선 이동평균선을 항상 지지하면서 올라왔던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여주었었는데 현재 21선 구간을 봤을 때는 24,000원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일 중에서라도 해당 가격대에 근접해서 지지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정도 체크가 된다고 하면은 부담 없이 들어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이제 30배 정도까지 본다고 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3만 원 근처까지는 1차적으로 목표를 좀 보고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S 베어링 매매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 확인하기 전에 오늘 우리 시장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하락 타실 것 같습니다. 양 시장 모두 좀 큰 폭으로 하락 출발이 예상됩니다. 코스피 지수 3.11% 떨어진 2,321.38포인트에서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 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 6.06% 떨어진 821.15포인트 하락 출발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좀 쉽지 않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장 후 흐름 전략 9번이 2부에서 꼼꼼하게 현명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또 관심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DMS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풍력 관련주로도 묶여 있고 의료기기 관련주로 묶여 있어서 사업 다각화 수혜로 최근에도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떤 종목인가 전문가님?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디스플레이에서 이런 습식 세정 장비 쪽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회사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다각화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뷰티 관련돼서 의료 장비라던가 두 번째로는 풍력 관련돼서 최근에는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력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요. 2014년 전남 쪽에 20메가와트급의 풍력 단지를 건설해서 현재 운영 중인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곧 경북 지역에 같은 규모인 20메가와트 규모의 단지를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정도에 이제 완공이 된다고 하고 이런 부분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또 수주를 따내고 기대감이 있는 만큼 풍력주로서도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DMS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풍력주로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가격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DMS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어디까지 목표가 설정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8,800원대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방금 이제 저희가 예상 체결 지수를 보여드렸죠. 예. 조정이 필연적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지할 수 있는 라인 매물대를 봤을 때는 일단 8,000원 정도가 가장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10%까지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한 8,200원 선 정도에서 매수 관점으로 일단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0,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다른 풍력 관련 대비해서도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86억 정도를 시현하였기 때문에 이런 실적 측면에서도 같이 볼 수 있는 주식으로 DMS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는 10,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매수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스캔들은 유진투자증권의 권택중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장이
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가 문제이고 여기에다가 또 외국인들이 오늘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 외국인들의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금 보유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언급해 드렸었는데 네. 시장 재편에 대한 가능성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이후 개장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뉴욕 시장이 이제 뭐 기술주 위주 올랐던 것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많이 올라갔던 언택트가 오늘 조정을 얼마나 받을지도 중요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약세장에서도 그래도 선방하는 종목들이 뭔지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오늘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한번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 속속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섹터 종목들이 하락 출발 예상인데요. 이 시장에 대한 키는 무엇일지 저희와 함께 보시죠. 자, 저희 굿모닝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잊지 마세요. 네, 이제 개장 상황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에 앞서서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경제적 이슈라든지 글로벌 투자 심리도 함께 체크해 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은 뭐 하락세가 나타날 것은 뭐 당연한데 어느 정도로 빠질 것인가. 뭐 뉴욕이 오늘 큰 폭의 충격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최근의 글로벌 투자 심리가 어땠는지 네. 좀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험 자산 중립 구간에 이미 지난주에 진입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위험 자산 중립 구간에 지내서 위험 자산 선호가 약화가 좀 지속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위험 자산 중립 구간에 위치해서 지금 조정 국면이 좀 지속될 수 있음을 좀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전히 주식 환경의 긍정적인 매크로 환경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일단은 이제 그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신용 경색 위험은 여전히 없는 수준이고요.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식시장 변동성, 외환시장 변동성, 금리 변동성이 이제 지난주에 이어 좀 소폭 상승하면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악화되면서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키는 부분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이제 좀 중요한 위험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여전히 신용 경색 위험, 즉 테드 스프레드를 확인해 보면 신용 경색 위험은 여전히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또 한국 CDS 프리미엄도 지금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여계 환율도 뭐 변동폭이 그닥 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어제 폭락에 대한 부분은 기술주 위주의 폭락이었기 때문에 매크로 상황은 크게 변한 상황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빅스가 이제 좀 상당히 좀 급등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한 30 전후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대한 변동폭, 즉 이제 지수 측면에서의 변동폭은 한 2, 3% 정도의 증시 변동성은 여전히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금 이제 페드 의견을 이제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를 이제 도입한 이후에 이제 물가를 2% 오버슈팅을 지금 허용한 상황이고요. 이제 연준은 의사의 이제 의견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여전히 이제 제로금리 장기화가 될 수 있음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팽창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여전히 이제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이제 연준 베이지북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경제 활동에 지금 완만한 증가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위기 전 상황보다는 여전히 좀 낮은 상황이지만 경제 전망에 대한 평가도 지금 대체적으로 조금 낙관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위험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히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급격한 변화도 없을 것이고 또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부양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지금 역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뭐 글로벌 투자 심리를 확인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오늘 새벽이죠. 이제 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단 말입니다. 기술주 위주로 하락세가 큰 폭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기타 국가 대비 이제 미국이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네. 좋았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건전한 조정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특히 이제 타국 대비 좋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차익 실현의 부분이 예전에 이제 중국 증시 폭락과 비슷하게 한번 차익 실현이 큰 부분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증시의 중요한 위험 지표를 확인해봐도 여전히 크게 지금 대세를 흔들 만한 지금 흐름을 바꿀 만한 지금 위험 지표는 지금 감지된 부분이 없고요. 이벤트 측면에서 확인해 봤을 때도 지금 크게 큰 폭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는 지금 발생한 게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정이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이제 조정이 조금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큰 폭의 이게 이제 하락으로 큰 폭으로 전환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예상 체결 지수에서는 한 3%, 코스피 3%, 코스닥은 낙폭을 약간 줄여 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시장의 충격 오늘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일단 미국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제 유동성과 투자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네. 폭락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단기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없지만 일단은 외국인이 이미 좀 많이 팔았던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확인을 해보면 네. 위안화가 지금 강세로 지금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전환을 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원화가 위안화에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환율로 인해 이제 환율이 추가 가치가 하락하면 폭락할 위험이 좀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 상황으로 봤을 때도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불가피하게 하락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증시 유동성도 여전히 지금 상당히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지속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크게 대세 하락으로 간다 이런 부분은 아직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원 부장과 함께 뉴욕 시장의 충격이 어느 정도 여파를 우리에게 미칠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하락할 수 있는 단기 충격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안심을 시켜주셨는데요. 자, 과연 그럴지 실제로 오늘 시장상 어떻게 출발을 할지 혹시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건 아닌지도 한번은 체크를 해보셔야 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한 개장 상황은 이재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이 우울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시장은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전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의 강타 흐름이 나타납니다.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 우리 증시도 뉴욕 증시와 같이 상승했던 종목을 위주로 출회가 될까 싶었는데 사실 대부분이 경계 없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원화, 누차, 현금 비중에 대한 중요성을 또 강조해 오셨잖아요. 들어맞긴 했는데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안타까움이 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증시가 사실은 지난주부터는 계속 오버슈팅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기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어거지로 끌어올렸던 것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하고 애플 주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테슬라 이벤트가 이제 다 끝난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그저께서 또 테슬라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테슬라 애플 주가가 동시에 좀 급락세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좀 폭락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나스닥만 보면 5%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것 같이 보이지만 다우존스는 이제 S&P를 본다라면 2에서 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일단은 1차 조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이제 이것이 얼마 연속을 뛸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근데 저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폭락의 전조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장 걱정했었던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미국 증시 하락이 같이 좀 덧붙어진다라면 좀 큰 폭의 하락이 어쩔 수 없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코로나가 약간 이제 소강면까지는 아니지만 좀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 증시에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정도 주가 하락이 나오고 난다라면 미국 증시도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제와 같은 폭락은 아닐 것이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부분의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오르는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나마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K-뉴딜 지수, BBI 지수라고 해서 이제 출범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관련주 이런 부분이 좀 묶기 흐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미 상당 부분도 시장에는 반영이 돼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이 지수 그 안에 있는 종목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새로운 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정부가 좀 집중해서 키워나가겠다라는 것에 네.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바이오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5개인가요? 해서 구분을 지어서 그런 그 뉴딜 ETF 지수를 좀 만들었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관련된 편입된 기업들 전 충분히 지금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사서 매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주식이라는 거는 오늘 사서 내일 팔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장기 투자를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정부 정책이 어느 쪽으로 집중될 수 있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들 기업이 오히려 이제 앞으로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간다라면 뭐 오늘과 같은 조정이 나온다라면 혹은 뭐 그전에 같은 하락 장세가 나와서 조정이 나온다라면 전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종목들이 결국 내년까지 종목군의 강세 기대감에 또 오를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시각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 중에 유단히 오늘 동시 호가상 눈에 띄는 종목은 더존 비즈원 5%대 상승세로 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펄 어비스가 4.6% 강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골프존이 또 7% 넘는 급등세로 출발 예상돼서 좀 두각을 오늘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외에도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예. 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뭐 일부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유나이트 제약이 동시효과상 좀 강세 흐름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그렇게 뭐 따로 특별하게 강하진 않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는 부분들이라서 흐름을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중에서 바디텍 매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시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영향일까요? 9% 넘는 상승세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31,000원 선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한국 특수형광도 8% 상승세 출발 예고됩니다. 이상 동시호가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개장됐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인데 코스피, 코스닥 정확한 시가는 이후에 집계가 될 테지만 현재 코스피 3% 그리고 코스닥 4% 넘는 급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2,320선에서 하락 출발하고 코스닥 4% 이상 빠지면서 83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73포인트, 코스닥은 35포인트 큰 폭의 낙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 원환율 원화 약세 현상이 펼쳐집니다. 시장 안 좋다 보니까 4원 5전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1,190원 선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으면서 1,192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뉴욕 시장도 좋지 않았고 우리 증시도 하락. 그런데 일본 증시는 한 1% 정도 빠지네요. 23,166엔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엔화도 역시 105에서 106엔대에 올라갔었죠. 계속 106엔대를 유지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갭 하락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코스피 2.6 그리고 코스닥 3.7 하락세 이 정도의 폭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상당히 양호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네. 증시도 이번 주에 상당히 강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어저께 2,400포인트 예. 언저리 일단은 고가상으로 2,400포를 한 번 정도 터치했었다는 거 본다면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거 부분은 상당히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증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 중반 물론 이제 코스닥은 좀 더 많이 빠지고 있죠. 한 5% 가까운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 신고가 행진을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스닥처럼 약간 오버슈팅 걸렸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저는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다. 다만 이것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항상 그 갭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제
낙폭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고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같은 개파락은 이게 참 애매한 위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3% 이상 하락을 해버리면 좀 낙폭을 좀 줄이면서 5장으로 가는 개연성이 높고 2% 전후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낙폭을 오히려 더 확대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딱 그 중간에서 시작을 한 것이라서 이게 낙폭을 얼마나 줄일지 혹은 낙폭을 좀 더 확대시킬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하지만 낙폭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3%한 중반 정도 선, 그러니까 그러면 2,300포인트 정도 초반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 뭐 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모두 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평균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모두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동시효과보다는 그래도 견조합니다. LG화학 동시효과 때문에 5%, 삼성 SDI 동시효과 때문에 7%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됐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조금은 진정되는 모습으로 출발을 좀 했고요. 그리고 뭐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모두 약세를 띠고 있는데 증권주는 어쩔 수 없겠죠. 증시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3%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모든 뭐 종목군들이 평균 2%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좀 찾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어떤 개별 기업이 안 좋아서 하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유나이트 제약 동시효과 때 분위기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22% 정도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22%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좀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줄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고요. 코스닥 시장 뭐 더 많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낙폭은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뭐 언택트라고 구분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진단 키트라든지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도 언택트 관련된 뭐 전자결제라든지 뭐 재택근무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그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그러니까 하락을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5G 그 장비 부품주들도 보신다라면 뭐 상대적으로는 덜 빠지는 모습들, 물론 이제 뭐 크게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쪽하고 좀 비교해 본다라면 그래도 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요,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 출발했더라도 시가 대비 하락폭을 줄이고 있어서 양봉을 띈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인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K뉴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시가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낙폭을 줄이면서 양봉의 흐름이 대다수이고요. 이럴 때 우선주가 또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 우선주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쌍용 양회 우선주 52주 신고가입니다. 쌍용 양회 우선주는 상한가 같습니다. 신풍제약 우선주도 오늘 급등합니다. 14%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솔루션 우선주, 쌍용 양회 우선주, 신풍제약 우선주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유나이티드 그리고 이연제약, 효성중공업 오늘 뭐 22%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도 갈 건 가고 또 정책 관련주 이런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바디텍메드 저희가 공시 내용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있었잖아요. 이 코스닥 시장의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18% 넘는 급등세, 그리고 서울제약, 진양제약 이렇게 제약주를 중심으로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 눈에 띄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동성화인텍 수주잔고 5,327억 원이라고 합니다. 동성화인텍 이게 긍정적이고 순차익금도 70% 감소한다고 하는데 오늘 시장에서 5%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이 밖에 주요 특징도 있을까요? 뭐 시장의 특징이나?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K뉴딜 관련돼 가지고 좀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프존이 4%대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더존비전 말씀하신 것처럼 8%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방어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약간 BTS에 대한 기대감들이 넷마블을 조금 더 오늘 같은 장을 좀 방어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 정도, 1에서 2% 정도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조금 더 상승을 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KG 이니시스 전자결제주들이 썩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는 뭐 견조하지만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오히려 거기서 좀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것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쨌든 이런 것들로 좀 반영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상당히 강하네요. 최근에 그 태양광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하나솔루션이 좀 주목이 됐었는데 오늘 뭐 하락을 이겨내고 상승으로 좀 전환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얼마나 이어질지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하나솔루션이 그 태양광에서는 대장주로 OCI를 제치고 치고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체크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거래 연속 매수의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517억 원 정도 순매수 기관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는 5거래 만에 전환이 됐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도 나홀로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한 걸로 818억 원입니다. 현재 양시장이 시가 대비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까지 낙폭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보시고 개별 종목의 이슈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경제 이슈 만나볼게요.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2%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상위 100개 종목을 딱 봤을 때 뭐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코스피에서 31개 종목밖에 상승하는 종목이 없고요. 코스닥에서도 41개밖에 상승하는 종목이 없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것은 코스피에서는 한화솔루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펄어비스가 오늘 그나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넷마블도 아까 확인해 보셨지만 넷마블도 여전히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좋은 흐름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확인해 볼 텐데요. 종원 부장과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빠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뭐 어제 하락을 주도했던 부분이 뭐 기술주 위주의 폭락이었기 때문에 네. 특히 또 에너지 섹터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뭐 소폭 조정을 보여준 모습이었고요. 실제 이게 폭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전 이제 닷컴 버블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한번 그럴까요?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그 닷컴 버블 상황에서도 비성적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주가 하락의 트리거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제 베론사에서 이제 닷컴 이제 회사들 자체가 지금 실제 매출 대비 현금 창출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제 경고를 하면서 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파산할 수 있다고 이제 경고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주가가 폭락을 했었고 두 번째 이제 트리거는 이제 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제 단행되면서 이 두 가지 이제 트리거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닷컴 버블 상태가 지금 기술주 위주의 지금 언택트 랠리 이제 지금 상승을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큰 차이는 성장의 지속성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테크 자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과거와 달리 지금 M&A 통해서 지금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지금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 그 닷컴 버블의 회사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견고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장의 지속성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현금 창출 능력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 당시에는 이제 매출 부분이 이제 좀 둔화가 확인이 되었지만 지금의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대비 지금 현금 창출 능력, 즉 잉여 현금 흐름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이 지금 뭐 그때와 비교했을 때 한 3배, 4배, 한 5배까지 지금 괜찮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네. 이제 지표란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 IT 버블 당시에는 지금 퍼 기준으로 한 80배 정도가 됐었고요. 78배에서 지금 한 35배 수준입니다. 뭐 가열 구간이긴 합니다만 또 현금 창출, 잉여 현금 창출 지표를 한번 확인해 봐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0.8배 정도가 됐다면 지금은 한 3.4배로 지금 현금 창출 능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또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R&D 비중이 지금 과거 대비했을 때 비중 부분도 그렇고 레벨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지금 버블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가을 구간이라고 판단이 가능하고요. 뭐 일단은 가을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큰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과거의 닷컴버블과의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역시 정호연 부장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이제 9시 12분 지나서 개장 상황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종목별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TV에 출연한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했던 종목 아마도 뭐 하락하는 종목이 많을 텐데 어떤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을지는 이재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현재 주가 흐름까지 발빠르게 알아봅니다. 오늘 세 종목 역시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가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팩토리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이 주식공장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음식료 업종의 재평가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에 눈에 띄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내에서는 라면 이런 부분 수출 그리고 수출 금액이 경쟁사 대비해서 괜찮다라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라면 수출에 대한 경쟁력이 삼양식품의 그 외형과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주요 모멘텀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콕 인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수혜주로 삼양식품 언급이 됐고요. 현재 주가상 차트 바닥권 탈출 중이라고 하면서 매수 적기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매수가 11만 원,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10만 원 라인이고요.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닭볶음면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데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면서 2% 약세이지만 낙폭을 회복하면서 고점을 일중으로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10만 9천 원선 매수권형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빅머니 일부 김남 코스파트너스 전문가가 아모레 퍼시픽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구조조정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이버, 무신사, 온라인 강자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3세 승계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할 그래서 모멘텀을 얻을 그런 흐름은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영향은 있지만 온라인 쪽에서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 흐름에 맞춰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합니다. 아모레 퍼시픽 매수가 17만 3천 원 이하에서 목표가 20만 원 잡아주셨고 손절가 16만 5천 원인데 현재 주가 흐름 봐볼까요? 자, 아모레 퍼시픽은 2% 약세 흐름으로 출발하는데요. 지금 시가 대비 상승폭 봤을 때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으로 양목으로 다시 전환된 흐름들 나타나죠. 17만 원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보시죠. 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요. 에어부산입니다. 황중영 이데일리 맵 전문가가 종목 상담 119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분리 매각의 가능성에 대한 이슈 있는 상황이고 김해공항의 국내선, 국제선 시장 점유율 1위 항공사이다라는 기업의 성격과 더불어서 향후 항공 수요가 개선이 됐을 때 신규 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전략적 흐름 이런 부분도 맞닿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어부산 매수가 3,900원, 목표가 7,800원 그리고 손절가 3,000원 라인인데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역시 하락폭을 좀 메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7% 약세, 3,715원 조금 더 발익을 될 수 있을지 저가 매수 가능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어부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생방송으로 주식공장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 옥석 가리게 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일단은 하락세가 뭐 생각보다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을 지금 계속 만회하고 있거든요.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65% 정도까지 하락을 굉장히 좀 많이 만회했고요. 코스닥도 지금 2% 정도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장 초반에 코스피는 한 3% 정도, 코스닥은 뭐 한 4%대, 5%까지 뭐 하락하는가 싶었는데 일단은 지금 개장하고 한 17분 지났는데 하락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우리 시장.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장 시작하기 전에나 뭐 미국에서도 기술주들이 빠지는 거 보고 그동안 올라왔던 것들이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닌가. 우리 시장에선 그렇다면 당연히 뭐 언택이라든지 그동안 성장주로 분류됐던 것들이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 뭐 빠지지 않고 있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폭락이 나온 것이 아니라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 중심에서 차익선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약간 지수가 왜곡되면서 하락했던 부분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이라서 그쵸. 이것이 이제 과거도 본다라면 오전에 조금 반등하는 척 하다가 오전 와서 계속 또 그쵸, 되밀렸던 빠지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그 중국 증시 시작까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어찌되었든 그 관련된 기업들의 낙폭이 좀 줄어들고 있고 또 일부 기업은 좀 플러스권을 전환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아직은 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까 계속 장 초반부터 말했던 K-뉴딜 ETF 관련돼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힘을 내면서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위기가 다른 기업들로도 좀 확산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창희 대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정원 부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평가를 앞서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지금의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뭐 좀 더 주목해야 할 거라든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큰 그림은 크게 지금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네.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그럴까요? 있겠는데요. 일단 투자 심리랑 연관해서 지금 금융 지표, 즉 이제 그 주식 시장의 중요한 매크로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어도 지금 뭐 위험 신호가 크게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네. 없고 뭐 이미 조정에 대한 부분은 이미 2주 전부터 말씀을 뭐 유 대표님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네.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여전히 그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인 매크로 환경이 또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여전히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제 펀디멘탈로 지금 판단을 해봐도 실제 펀디멘탈 지표는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으나 지금 현재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미국과 이제 유럽 쪽에 이제 그 PMI 제조업 지수를 확인해봐도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50 이상으로 지금 확장 국면에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뭐 저번 달보다 개선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이런 부분은 수출 의존국인 우리나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유동성 부분인데요. 유동성 확대 부분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고 팽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각국 재정 정책에 대한 중요성도 여전히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 기조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상황이고요. 다만 빅스가 이제 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시장 판단에 대한 부분에 이제 변동성은 여전히 30을 지금 상회했기 때문에 네. 지수 측면에서 급등락이 2~3% 정도는 여전히 가능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산업 구조 변화가 지금 좀 앞당겨진 부분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네. 이런 구조 변화로 이제 여전히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성장주 쪽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아직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뭐 관심 섹터는 뭐 여전히 2차 전지 쪽, 뭐 이제 의료 장비, 뭐 CMO 쪽, 그러니까 뭐 바이오 위탁 생산 쪽, 뭐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뭐 그 정부 정책과 좀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 업종이라든지 분야까지 정호연 부장님이 좀 말씀해 주셨고 유 대표님도 이런 때 저희가 그러면 오히려 좀 뭔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어쨌든 시장이라는 거는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에서 보실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앞에서 언급한 섹터는 어쨌든 지금 시장을 그러니까 최근 몇 달간 혹은 최근 몇 주간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라면 조정 이후에 또 치고 나가는 것들이 이런 주도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약간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이벤트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뭐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2주 동안 상당히 강했던 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이거든요. 그쵸. 보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기업들, 저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이 덜 나오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여전히 강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좀 치고 나가려다가 머뭇머뭇거렸던 게 이제 5G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저는 시세가 완벽히 끝나진 않았다. 충분히 조금 더 살아나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대응하시고요. 결국엔 이제 언택트 관련된 기업들은 전 충분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주도주가 약간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그 크게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도 있고 약간 기대감이 있는 현재 지금 그런 것들이 교차되는 시점인데 저는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3분기 실적에 크게 영향력은 없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의외로 어닝 시즌이 다가올수록 이런 경기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좀 하락이 나온다라면 한 번 정도는 관심 있게 모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이 일단은 조금 장 초반과는 또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개인들이 오히려 코스피에서 지금 많이 순매수를 하고 오히려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위주로, 외국인들 순매수 위주로 들어오고 있어서 시장의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정호연 부장님과 또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아까 몇 개의 업종이라든지 관심 가져야 할 곳을 찾아주셨지만,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 우리 시장에서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도 포함을 하고 해외 쪽에서 미국 쪽에서의 관심도 엮여 있는 그런 관심 있는 분야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번에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글로벌 확장적 재정 정책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소비재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이전부터 이제 그 달러 약세를 고려한 이제 투자를 좀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한 가지 이제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달러 약세가 이제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신흥국 통화가 이제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특히 이제 위안화 강세가 지금 특히 좀 강세로 지금 또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위안화가 이제 추가 절상을 좀 고려한다고 생각했을 때 네. 중국 주식은 미국 못지않게 좀 좋은 이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달러 약세를 고려했을 때 이제 중국 주식이 좀 괜찮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여전히 좀 염두에 두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친환경 정책 수혜주, 뭐 그린 에너지, 뭐 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이쪽은 이제 뭐 바이든 쪽이 이제 당선이 되더라도 여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호연 부장과 얘기 나눴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텐데 뭐 이제 좀 있으면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네. 발표가 될 것이고 지금 정세균 총리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뭐 유지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낮출 것이냐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 11시쯤 발표가 될 텐데 이것도 시장에 좀 영향을 줄까요? 오늘? 영향이 좀 있겠죠. 어쨌든 이제 코로나 어저께 이제 200명 이하로 좀 줄었기 때문에 오늘도 200명 이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 중반이나 중반 이하로 150명 이하로 줄어든다라면 상당히 어느 정도 좀 코로나 2차 대확산 우려감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고요. 저는 2.5단계는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어찌됐든 뭐 150명대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100명 이상인 상황인 것이고 이것이 확실하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2.5단계는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어쨌든 확산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자체가 이번 주에 좀 의미 있는 증시의 흐름을 좀 하락한 상황에서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오늘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하락을 어떻게 봐야 할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GB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고수에픽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오늘은 주간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셀리버리는 플러스 63%, 링네트가 30%, 후석이 4%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장 급락의 영향으로 오늘 세 종목 모두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 셀리버리와 링네트가 2%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라인 전문가의 픽입니다. 셀리드인데요. 셀리드는 첨생법 수혜 그리고 임상에 대한 기대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출발하면서 현재 3%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호텔신라인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시내 면세점의 매출 회복세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구간 1%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KB금융인데요. 금융주는 아직 순환매의 수혜를 보지 못한 섹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상대적으로 덜 움직인 종목 주목해 보려는 분석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 넘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제일약품인데요. 코로나 관련주로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짚어보시고요. 현재 3%대 낙폭을 보이고 있지만 양봉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좀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낙폭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나오진 않고 있고요. 특히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지수가 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네.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넘게 코스피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가 대비 낙폭을 줄이고 있고 아랑곳하지 않은 개별 이슈에 동력 있는 종목들은 가니까 뒷심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네. 자,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저희 이데일리 TV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잘 대응하시고 한 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보다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